이재명 대표는 오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면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변론 기회도 딱 한 번 남게 됩니다.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심 공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한 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오늘이 2월 19일 4차 공판이었고요. 바로 다음 주 26일이 결심 공판입니다. 마지막 공판이란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이게 아직 결론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딱 한 번 변론 기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변론 기회라고 해봤자 오늘 증인 신문이 이제 끝나면 다음번에는 아마 이제 검찰의 어떤 구형이 있고요. 최후 진술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아마 그날 이 재판부가 아마 선고를 하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이미 이거는 뭐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이미 수차례 이미 다 어떤 실형을 받아온 전례가 있고 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재판부도 지금 그냥 전체 일정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마지막 선고 때 그냥 한 줄로 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시간이 이제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많은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재판부의 어떤 의지 때문에 지금 막혀버렸고 이 재판부는 지금 다른 사건을 일체 받지 심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만 가지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아마 이제 이 결심 공판이 내려지면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좀 이재명 대표의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부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또 일반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이제 조만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선 주자가 과연 어떤 법률적인 이 실형을 받은 사람을 과연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 재판이 이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회의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법원이 빠른 시간 안에 대법원까지 대법원도 사실은 선고 내려지면 3달 안에 하면 되니까요. 대법원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줘야 국민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법적으로 클리어가 돼야지만이 예. 그래도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의 시간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다. 앞서서 항소심 재판부가요,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라는 건지 정확하게 좀 특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오늘 검찰이 이렇게 다시 공소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크게 3가지 사실로 나뉩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 또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 또 경기지사가 돼서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마다 발언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그건 논리적 비약이다. 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냐. 왜 근데 검찰은 처음부터 태생부터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 솔직히 특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개인의 인지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구분해서 정리해낸다, 또 재판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다시 반증하게 있는데 나름대로 검찰은 고심에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2차가 되겠죠.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서너 가지 사실에 있어서의 어떤 거짓말을 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짓말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선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고심에 고심을 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공소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항소심 변론도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오늘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면 검찰의 구형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코앞까지 닥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시죠. 거의 초월해 가는 중이죠. 내가 괴로워하면 누군가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도 운명의 일부니까요. 함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기 백령도 앞바다에 꽃게밥 될 뻔했는데 안 한 것만은 어딥니까? 많은 사법 리스크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아니 저는 그렇게 초월해 가시는 분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침대 축구의 전형 어떻게 보면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온갖 재판 축구의 어떤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딱 날짜를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침대 축구라는 것도 결국 룰이 확실하게 적용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듯이 본인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요즘 말을 너무나 쉽게 바꾸기 때문에 초월하는 것 같다, 초월 중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초월하는 줄 아느냐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까지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633 원칙에 있어서 3개월도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요. 초월한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또 떳떳하다고 하신다면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자꾸 뭐 침대 축구의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굉장히 그게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